안녕하세요. 소프트터보 박광수입니다. 전 CRDI 엔진 커먼 네일 다이렉트 인젝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압으로 다 직접 분사를 인젝터를 해주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불안자 방식에서 불안자는 기름이 많이 먹었거든요. 인젝터 홀도 넓어가지고 기름을 많이 분사를 했는데 지금은 커먼 네일 인젝터 압력이 높아지면서 고압 펌프로다 압력을 세게 해서 이 인젝터도 뭐 피해줘하고 솔레로이드 그 방식을 두 개를 쓰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 이 커먼 네일 엔진이 오면서 또 한 가지의 또 단점이 있어요. 그만큼 얻는 게 있으면 버려야 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 100%다 얻는 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커먼 네일 엔진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첫째적으로 다 오일로 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일. 옛날에는 전 C2 등급에서 C3 등급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이 커먼 네일 방식이 되면서 C3 등급을 써야 돼요. 거기서 또 DPF가 생기면서 또 매연을 또 저감을 해야 되고, 또 환경 규제가 심해져. 지금 뭐 유로 6까지 나왔는데, 요소수까지 나왔는데, C3 등급으로 넘어가면서 오일이 어떻게 바뀌고 왜 차가 데미지를 먹는지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피스톤에서, 이게 피스톤이에요. 예? 그전에는 C3 등급으로 넘어오면서 엔진 오일이 이제 황성분이 많이 빠졌어요. 황성분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 하면, 옛날에 저유황 경유라고 있어요. 근데 저유황 경유를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 매연 때문에. 그 황성분이 매연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름이라 그래요. 그러면 또 황성분이 또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 유황을 많이 저기 하면 엔진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 황성분 때문에 윤활 역할을 해줘요. 근데 지금 C3 등급에서 DPF까지 있고 그러니까 황성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엔진 자체에서 황성분이 있으면 미끌미끌한 성분을 띠거든요. 우리가 유황 온천이나 유황 오리를 먹으면 부드럽잖아요. 피부도 유황 온천 갔다 오면 피부가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게 황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C3 등급에서 황성분을 넣어주니까 DPF가 막혀버려요. 그 그름 때문에, 매연 때문에. 그래서 황성분을 거의 없어요. 황성분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이 피스톤이, 이 커먼 네일이 이 고압 펌프로다 뭐 요새는 뭐 한 2500바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500바 인젝터 압이. 얼마나 고압이겠어요. 밀입자로다 분사를 해주니까 폭발력이 더 커지면서 연료 소모량이 줄어들고 연료가 적게 들어가면서 진동과 소음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요새 디젤 차들은, 진짜 좋은 차들은 오래된 휘발유 차보다도 더 조용해요. 왜? 이렇게 고압 분사 방식을 쓰는데, 또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는다 그랬잖아요. 관리를 잘못해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커먼 네일 방식들의 엔진들은. 그래서 황성분을 빼냈어요. 거기에다가 고온과 고열 때문에 커먼 네일 방식들 요새 불나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BMW도 그렇고 전 세계 웬만한 차들이 이 커먼 네일 방식들 차들이 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 오일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을 잘못 써주게 되면 이 압축링 1, 2번 사이로다 폭발을 했을 때, 이 압축링 1, 2번 요 홈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붙은 게 아니에요. 그 사이로다 블로바이크 가스가 안으로, 엔진 오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유증기가 되는 거예요. 유증기. 그 블로바이크 가스예요. 블로바이크 가스는 유증기입니다. 그게 EGR 밸브에서 그 매연 한 100, 200도에서 한 17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 EGR 배기가스가 다시 재순환되면서 EGR 쿨러를 통해 가지고 오면 그거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흡기 다기간에
이제 쌓이는 거죠. 그걸 카본이라고도 그러고 퍼티큘레이터라고도 그러는데 그 사이로 다 쌓이는데 이게 유증기예요. 기름 덩어리예요. 완전히 불도 잘 납니다. 이게 불 붙이면. 그러면 이 안에 황성분도 빼냈지. 피스톤이 막 움직이는데 고온과 고열은 나는데 황성분은 빼냈지. 뻑뻑해지잖아요. 여기서 슬러지가 많이 쌓이니까 청전 분산제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넣어줬어요. 이 슬러지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슬러지를 닦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엔진은 더 뻑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의 점도가 떨어지거나 오일을 제대로 안 갈았을 때에는 막 쇳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막. 쇳가루가 이런 스크래치가 나면서 쇳가루가 생길 수도 있고 메탈 베어링, 예? 메탈 베어링이 깎여 나가서 이 오일 점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커먼 네일 방식들 엔진들이 오일을 잘못 쓰게 되면 진짜 엔진에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만큼 오일이 중요해요. 첨가제도 중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오일 뭐 정품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오일 넣어야 돼요. AS가 끝난 다음에 고장이 많이 나죠. 왜? 정품이니까. 진짜 그거보다 몇 배 좋고 저기 야코나 그런 거 암스나 모듈이나 그걸 쓰면 오일 좋은 거 쓰고 제때 갈아주면요 엔진 데미지가 건 없습니다. 그만큼 오일이 중요한 거예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 근데 첨가제 제가 한번 첨가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객님들이 첨가제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첨가제는 MOS2 테프론 계열 이거 MOS2 몰리브덴 계열 테프론 계열 그리고 그래핀 최고의 상위에 있는 거는 그래핀이에요. 지금 신소재. 이 몰리브덴 계열은 이제 어디에 많이 저기를 하느냐 뭐 호주나 미국 이 대륙간 뭐 화물차들 뭐 시동을 안 끄고서 계속 달리는 차들 있잖아요. 이 몰리브덴 계열은 MOS2 이 황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S2 이건 좀 무겁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시동을 걸어놓고 한참 계속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갔다가 뭐 많이 꺼주잖아요. 외국 같으면 뭐 한번 시동 걸어놓으면 막 14시간, 15시간 막 하루 동안 계속 운전자가 바뀌면서 운전하는 데도 있고. 이건 무겁거든요. 이것도 잘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몰리브덴도 상당히 좋아요. 테프론은 금속성 계열이고 우리가 후라이팬 보면 요새 안 늘어붙잖아요. 그건 저 테프론 계열 코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금속성으로다. 그 다음에 그래핀은 이 탄소 흑연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흑연에서.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없어요. 2000도가 넘어도 열 변형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입자도 안 깨집니다. 초윤활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핀 성분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압축링 사이에 이 커먼 네일 방식들도 이 압축링 사이로다 카본 슬러지가 많이 끼거든요. 그리고 피스톤 헤드 같은데 그리고 메탈 베어링 특히 메탈 베어링 같은 데에도 이 카본 슬러지가 쌓이면 엄청 안 좋습니다. 엔진에 데미지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흡기 다기관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젝터가 지금 뭐 커먼 네일로 오면서 피에조 인젝터하고 솔레로이드 인젝터가 나오거든요. 그전 같았으면 옛날에는 뭐 웬만한 차들이 피에조 방식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조사에서 요새 나오는 차들은 솔레로이드 방식을 많이 써요. 예? 보면 이 분사 압하고 분사 타이밍을 보면 솔레로이드 방식은 2000바일 때 뭐 120에서 150mm, 150 마이크로초인데 이 피에조는 2500바를 쏘더라도 30 마이크로초예요. 보통 3배에서 5배의 속도가 더 빨라요. 고속에서
고속에서 달리면 이 피에조 방식 같으면 힘이 세고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진동하고 소음이 적어요. 피에조 방식은. 근데 솔레로이드 방식은 한 1, 2년 지나면 진동하고 소음이 커져요. 이 자동차 회사에서도 지금 암만 솔레로이드 방식이 뭐 2,500배까지 올라왔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원가 절감을 하지 않나. 피에조 방식 같으면 좀 오래 써도, 예? 세월이 지나도 노즐이 좀 막힌다 하더라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분사량을 조절을 해주는데, 이 솔레로이드 방식 같으면 좀 시일이 지나고 뭐 1, 2년 지나고 또 오일도, 엔진 오일도 잘못 썼을 경우, 이렇게 제가 고압으로 다 싸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일도 많이 오염이 되거나 그럴 때에는 이 다단 분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젝터는 다단 분사를 합니다. 커먼네일 방식들은 초기 분사, 주분사, 애프터 분사, 이렇게 다단 분사를 해요. 피스톤이 올라올 때 초기 분사를 빵빵 때려요. 쭉 올라오면서 주분사를 쫙 쏴줘요. 폭발 딱 된 다음에 애프터 분사, 올라오기 전에 딱 애프터 분사를 딱딱 해줘요. 또 후분사 한다 그러죠. 또 DPF 쪽으로도 이제 기름을 싸줍니다. 그게 후분사로 해가지고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후분사를 쫙 해주면 이 배기 밸브로 다 해가지고 나가면서 그 기름이 DPF로 들어가가지고 보통 뭐 한 550도인가 그 정도에서 뭐 650도에서 자연 발화를 합니다. 자연 발화. DPF 퍼티큘레이터, 그 입자를 태워주는 거죠. 입자상 물질이나 뭐 매연 찌꺼기를 태워주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리턴되는 그 경유가 요새 한참 말도 많았잖아요. 뭐 회사 차들이 엔진 오일 양이 늘어난다. 그게 경유 때문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이 인젝터도 오일이 안 좋고 그럴 때에는, 오일이 안 좋고 그 시기를 넘었을 때에는 다단 분사를 하니까 요 니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탁탁탁 움직이면서 분사를 해주면서 항상 100% 쏴주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다시 쏴줬다가도 다시 백프레셔가 걸려가지고 여기서 찌꺼기가 들어와요. 그 매연 찌꺼기가, 입자 찌꺼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컨트롤 밸브는 돌면서 기름을 분사를 해주면서, 우리가 총도 이렇게 뭐 M16 같은 경우 이렇게 아마 저 자동으로 넣고 쏜다 하더라도 이 머신건 있잖아요. 총구가 뭐 한 5개, 6개짜리. 이 돌면서 쏴주면 더 빠르거든요. 안정적으로 나가고. 그 컨트롤 밸브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돌면서 기름을 버주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되는데, 요 리턴이 되면서 다시 이 끓음 찌꺼기나 이런 탄소의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컨트롤 밸브도 쩔어붙어요. 그거 움직이질 않아요. 이 니들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니들도 쩔어 있고, 그러면 기름량이 제대로 분사를 못 해주니까 인젝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매연이 많이 나와요. 매연이. 인젝터량이 뭐 RPM이 몇 RPM일 때 몇 cc가 나와야 되는데 그 cc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매연이 많이 나와요. 진동도 심해지고 출력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 커먼네일 CRDA 엔진들은 진짜 오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젝터나 피스톤이나 DPF나, 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DPF가 만약에 매연 때문에 많이 막혔다. 그러면 2013년식인가? 2013년식. 그런 차들, 이 저압 EGR 달린 차들은 다시 DPF에서
EGR 쪽으로 리턴이 됩니다. 터보 쪽으로다. 터보 쪽으로 리턴이 되면 매연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터보도 또 날아갑니다. 그만큼 또 데미지를 먹어요. 그만큼 매연 관리를 잘 해주셔야만 커먼 네일 방식들의 차들이 데미지가 많이 없어요. 인젝터부터 모든 게 다 고장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객님도 렉스턴 W인데 이 엔진 오일을 한 5만 킬로 타도 괜찮다는 오일을 넣었는데 그분이 11만 킬로까지 타는 동안 오일을 3번밖에 안 갈았어요. 5만 킬로만 믿고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사장님, 너무 그 오일 맹신하지 말고 제때 갈아줘라.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장님, 인젝터하고 엔진이 쇠 찌꺼기가 나오면서 고압 펌프고 다 맛이 갔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제 거 와류기를 달고 서포트 터보 레이싱보다 와류기를 달고 연비주행 안 하면 한 1000km 이상 타고 연비주행하면 1200km까지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렉스턴 W 2.인데 갑자기 막 매연이 막 뒤에서 막 뿜뜨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그 인젝터 나간 겁니다. 빨리 인젝터 저기 하시고. 그러더니 또 시동까지 꺼졌대요. 알고 보니까 다 열어보니까 그 엔진 오일 때문에 그 4만 킬로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11만 타면서 오일 3번 갈았으니까 10만 건 뭐 한 4만 킬로마다 가른 거예요. 건. 그러니까 이 오일이 못 버타다 보니까 찌꺼기가 생기고 이런 인젝터로도 다시 백프레셔 때문에 다시 리턴이 돼가지고 이게 다 맛이 간 거예요. 그만큼 오일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뭐 더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제 말이 틀리다 그러면 뭐 문자로 주시던가 전화를 주셔도 저는 겸허히 받아주겠습니다. 예. 서포트 터보 박광순이었습니다.